전세 사기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세금 또한 줄줄 새고 있으며 현장에선 빌라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가 줄어들고 빌라 건축 비중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업해 놓은 빌라를 매매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A씨는 B씨로부터 2023년 8월 입주할 목적으로 B씨가 살고 있는 빌라를 2억 5천에 매매했습니다. 이후 잔금을 치르고 그 집에 들어왔는데 세입자 C씨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기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라면서 전 집주인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나갈 수 없다며 새로운 집주인 A씨를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던 A씨는 일단 집에서 나왔지만 더 황당한 일은 차후 또 벌어집니다. 이후 집을 매도한 B씨는 연락이 안 되는 잠적 상태에 돌입했고 전세입자 C씨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단 허그에서 전세금을 대신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허그는 새로운 집주인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A씨가 빌라를 매입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으므로 A씨가 구상금 청구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사기를 치고 도망간 전 집주인 B씨를 대신해 받지도 않은 전세보증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인 A씨는 정말 억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본인이 거주하는 것처럼 속이고 매도를 한 후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고 매매대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건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연장선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깡통전세 주택을 무자본으로 매입하거나 신축 빌라를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임대를 한 후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동시진행 던지기 수법의 다음 단계 사기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지사장으로 임대인을 만들어 놓은 이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을 챙겨 사라지는 수법입니다. 이럴 경우 매수자는 꼼짝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전 집주인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세입자는 피해를 면하게 됐지만 매수자는 어이없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차후 매수자와 공기업 간의 소송으로 진행되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피해는 발생합니다. 이들은 작업해놓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금매 형식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없고 본인이 거주한다고 속이거나 세입자가 있는데 매매되면 잔금일날 나갈 예정이며 매매대금을 본인에게 입금하면 그 자리에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입금하겠다고 속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 중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입금하고 차익을 집주인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매매계약서에도 합의한 이 내용을 기재합니다. 세입자가 없다고 했는데 무언가 수상하다면 계약 직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해 봐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계약 예정자 자격으로 확인해 볼 수는 없고 계약 직후 신분증과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직후 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만약 사기라면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매도인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어놓고 보여준다고 해도 안심하지 말고 계약자가 직접 떼어봐야 합니다. 이유는 전입세대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위변조해서 매매대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도 있었고 작년엔 이 두 서류가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인해 202호를 기재하면 세입자가 나오고 제202호로 기재하면 세입자가 안 나오는 전산상 오류 현상을 이용해 세입자가 없다라고 사기를 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약 전 매수 예정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열람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세계약을 하든 매매계약을 하든 이젠 세입자가 없다라는 말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임대인이 바뀐지도 모르고 있는 예비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런 작업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의 매매사기 사건도 많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유는 대한민국 사기범 양산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사기범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거기에 주범을 위주로 처벌을 하며 공범들은 거의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범이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처벌을 받지 않은 공범들은
본인들이 주범이 되어 사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잠깐 갔다 온 주범은 그곳에서 같은 부류의 사기범들에게 많은 사기 수법과 고도화된 기술을 배워 나옵니다. 이런 사기를 접해볼 수 없고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며 일반인들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거기에 판결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기 범죄는 주범이든 공범이든 가담만 해도 강한 처벌을 내려 오랫동안 사회화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